오피니언까지, 이 감사 의견까지 표명하는 업무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 대상이요, 즉 검증 대상이 꼭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 역사적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건물 매각이 예정돼 있는데 그 건물 면적에 대해서 확인 검증하고 의견을 달래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그제미네이션 서비스라는 또 감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딧 1 때는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1 시간에는 주로 이 어딧,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어딧 서비스, 어딧 인게이지먼트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리뷰 서비스 칼럼 보실 거예요. 리뷰. 그래서 이거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리뷰 서비스인데요. 검토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딧 어딧보다는 좀 업무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견이라는 것을 주지를 않는 업무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제 리뷰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오딧 3 가서 주로 정리를 하게 돼요.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3.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시는 과목이 그냥 어디팅도 아니고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그 업무의 유형이 어딧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뭐 이런 이그제미네이션 서비스랄지 리뷰 서비스랄지 그 밖에 또 그 non attestation 서비스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칼럼을 보시면 agreed upon procedures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의된 절차 수행. 줄여서 AUP, 보통 회계법인에서는 용역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attestation services, 확인 검증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밖에 non-attestation services로는 compilation service, compilation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업무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리포트까지 같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ax services, 세무 업무고요. 그 다음에 consulting services, 자문 업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ttestation 서비스 좀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independence 좌측 상단 부분에 independence 독립성이 required 된다, 요구되는 업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ttestation services는 확인 검증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믿어줘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dependence라는 게 요구되어지는 업무다,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ttestation 서비스는 independence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근데 non-attestation services는요, independence가 요구 안 되는 업무죠. independence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라는 제목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아래 이제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각 업무별 기준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무별 기준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업무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제미네이션 서비스는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줄여서 SSAE 이니셜 따서 더 줄여서 AT Clarified라고 얘기합니다. AT Clarified, Attestation의 AT. 근데 어디 업무는요? AT Clarified 바로 밑에 어디 업무는 Issuer, Non-Issuer, Government 좀 보이실 텐데 Issuer라는 것은 상장회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어지고 있는 상장회사, 상장사를 Issuer라고 부르고 Non-Issuer는 비상장사를 의미합니다. Public Company, Non-Public Compan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Public은 상장회사, Non-Public은 비상장회사. 각각에 대한 이제 이 역사적 재무제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어딧 하실 때 여러분들은 상장회사를 감사하실 때에는 PCAOB 스탠다드라는 걸 따라야 되겠고요. PCAOB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PCAOB 스탠다드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n-issuer, 비상장사 감사하실 때에는 AU Clarified, 조금 있다가 이제 제목도 계속 보실 텐데 AU Clarified에 따라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AU Clarified의 또 다른 명칭은 SAS라는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라는 그런 또 이 명칭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감사는요, 정부기관 감사. 정부감사는 가가스라고 했어요.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라는 이 또 스탠다드가 있어요. 감사 기준서가. 그래서 정부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리뷰는요, 리뷰는 Statements on Standards for, 앞으로 Statements on Standards for는 다 똑같아요. 모든 업무별 기준서에 다 붙는 명칭입니다. Statements on Standards for 어떤 업무를 위한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를 하기 위한 스탠다드다. 그래서 여기서 어카운팅이 의미하는 거는
두 칼럼을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non attestation service의 compilation 서비스 있죠. 재무제표 작성 업무. compilation 업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mpilation 업무. 그러니까 compilation도 똑같은 SSARS, Statements and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라고 보이시죠? SARS, SSARS를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 칼럼으로 다시 와서 똑같은 SARS, SSARS, AR Clarified라고 부릅니다. AR Clarified. AR은 Accounting 그리고 Review. AR Clarified. Clarified라는 게 다 붙는 이유는요. 과거에 비해서 기준서, 이 업무별 기준서의 내용을 더 좀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좀 표현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Clarified가. 자, 그 다음에 AUP, Agreed Upon Procedures. AUP 할 때 SSAE,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AT Clarified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 업무. 텍스 업무는 Statements on Standards for Tax Services, SSTS, 줄여서 TS, Tax Stand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법, Federal Taxation, US Taxation 공부하실 때 또 보시게 될 기준서예요. SSTS,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 할 때 SSCS, Statements on Standards 4까지 똑같고, Consulting Services, SSCS, 줄여서 CS, Consulting Standards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 기준서, 업무별 기준서별로 이 제정하는 기구가 또 ARCP 내에 존재해요. 그게 그 아래쪽에 있는 Authoritative Body, ARCP 내에 있는 이런 기구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Assurance Type, 확신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신의 유형. 그래서 Examination 서비스나 어디 서비스, 이른바 Opinion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업무인데,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인데요. 얘는 이 Positive Assurance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reasonable한 수준의 assurance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ssurance level, reasonable한 high level이에요. 그래도 high level of assurance. 그래서 적극적인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이고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이다.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확신을 주게 되는데요. 이용자들한테 확신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 자, 근데 리뷰 서비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딧 서비스보다는 업무 강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어딧 서비스는요, 그러니까 의견까지 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 기법이랄지 방법이랄지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을 해서 적극적인 높은 수준의 합리적 수준의 높은 수준의 이렇게 확신이라는 오피니언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리뷰 서비스는 이 분석적 절차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질의라는 이 애널카 리뷰 프로시저하고 그 다음에 인쿼리라는 그러한 절차가 주된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업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수준의 확신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슈런스 타입을 보시면 네게티브 어슈런스라고 나와 있죠. 네게티브 소극적 수준의 확신. 이렇게 이런 절차를 수행해서 확인해봤는데 별다리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은 딱 그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그래서 limited assurance를 주는 거예요. 제한적 수준의 확신만 줄 수 있는 업무가 리뷰 서비스입니다. 오피니언을 표명 안 하죠. 맨 밑에 보시면 오피니언은 감사 서비스에만, 감사 업무에만 오피니언을 표명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UP 서비스부터는요, 어슈런스 제공 안 합니다. 어슈런스라는 것은 이제 동네방네 다 알린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알릴 수 있는 업무다라는 이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AUP부터는 동네방네 알릴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AUP의 대표적인 얘는 Agreed Upon Procedure의 대표적인 얘는 M&A 업무 같은 걸 둘 수 있어요. Merger and Acquisition 업무, 인수합병 업무. 그건 동네방네 이렇게 알리면 안 되는 업무죠. 조용히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이제 어슈런스를 제공을 안 하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컴필레이션, 단순 뭐 재무제표 작성해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무 업무, 컨설팅 업무 그런 것들은 어슈런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제 리뷰 서비스부터는 오피니언도 표명이 안 돼요. 오피니언이라는 게 표명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는 오피니언이라는 게 표명이 안 됩니다. 자, 개략적으로 CPA 펌에서, 어카운팅 펌에서 어떤 업무들을 이제 수행하는지를 좀 보셨고요. 다시 목차로 와볼게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로 다시 와볼게요.
네 번째 주제가 Professional Standards,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업무별 기준서 얘기인 거고요. 다섯 번째 주제가 AU Clarified, 여기부터는 계속 AU Clarified라고 했죠. AU Clarified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역사적 재무제표, 실제 일어났던 거래나 사건들을 쭉 정리해 놓은 표, 그래서 그 표의 이용자들한테 지금 그 표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 컨피던스 같은 걸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컨피던스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독립성을 갖춘, 인디펜던스를 갖춘 그러한 이제 어카운팅 펌 소속 CP들, 어디터들한테 이제 어딧을 받아서 이제 어딧 오피니언을 받는 거죠. 어딧 리포트를 받아요. 어디터의 리포트,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그 재무제표와 함께 어디터의 리포트, 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소위 일반적으로는 사업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애뉴얼 리포트라고 부르는 사업 보고서라는 걸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AU Clarified 200, 이 200, 이 200호부터 쭉 아래쪽까지는 이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어딧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U 200호를 통해서는 Overall Objectives of the Independent Auditor,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의 전반적인 감사의 목적, 그리고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GAS가 SAS, 아까 잠깐 뒤에 표에서 보셨는데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라는 거고요. Generally Accepted,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계 쪽 뭐 이렇게 그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를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회계 쪽도 회계 기준이 있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줄여서 GAAP이라고 부르죠. GAAP. 근데 이 감사 기준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감사 기준서가 있습니다. 감사 기준이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SAS,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 SAS. 그래서 감사 기준서에 따른 감사 업무의 수행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210호 Terms of Engagement, 에서 감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따지게 돼요. 조건에서 engagement와 관련한 terms. 그 다음에 510호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removed 됐어요. 제거돼 버렸어. 오프닝 밸런스라는 거, 기초잔액이라는 건데요. 기초잔액.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준 CPA다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내가 지금 CPA 상태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터다, 어딧 인게이지먼트 팀의, 감사팀의 지금 팀원이다, 팀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터로서 여러분들이 어딧 클라이언트사 나가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 오프닝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초도 감사의 경우에 그러는데, 이니셜 어딧 때, 초도 감사 때 계속 감사인 같으면 여러분들이 정기 감사도 참여했고 올해도 또 감사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 이 오프닝 밸런스는 확인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감사 시에 여러분들이 전기 재무제표가 이 기말 잔액을 이미 확인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오프닝 밸런스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올해 단기 감사 목적상에 이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확인 검증이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엔딩 밸런스, 기말 잔액 확인 위주로 이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닝 밸런스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옆에 이니셜 어딧 인게이지먼트 초도 감사 때 처음 나가는 건데 이 기초 잔액 확인해야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 출제 범위에서 일단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다음 520호 Analytical Procedures, 그 다음에 밑에도 Analytical Procedures, Financial Ratios라고 나와 있죠. 재무 비율. 그래서 비율 분석 부분인데요. 비율 분석. 이 Financial Ratio 부분은요, 지금 현재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ARE 과목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 Auditing and Attestation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Business Environment Concept 이시 과목에서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다 달라요. 성격이 출제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FARE 과목에서 재무회계 쪽에서 만약에 Financial Ratio가 출제된다면 단순 계산 문제, 단순 이 재무 비율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요, auditing and attestation, 어딧 쪽에서는 이 분석적 검토 절차라는 거, analytical procedure라는 것을, analytical procedures 내지는 analytics 내지는 뭐 analytical review procedure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데, 우리는 이 비율을 계산을 해서 전기 비율과 단기 비율 간의 비교, 단기 비율과 업계 평균 비율과의 비교, 또는 실제 지금 계산된 비율과 여러분들의 expected value,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예상 비율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unusual한 정도로 또 unexpected한 정도로 fluctuation이 있었다. 또 지금 unusual한 정도의 그 fluctuation 외에도 변동 외에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는 값이 나왔다. 예상하지 않는 정도의 비율이 나왔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돼. 감사 목적상 이상하니까. 왜 이렇게 전기 대비 단기 이렇게 지금 재고예상 회전율이 왜 이렇게 많이 변동됐지? 변동폭이 왜 이렇게 합리적 수준을 reasonable range를 벗어나서 이렇게 increase 됐지, decrease 됐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investigation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은 이 비율 분석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왜 출렁거렸을까? explanation을 찾아내라. 왜 크게 unusual한 정도로 fluctuation이 있었는지 explanation을 찾아내세요라는 그런 이제 성격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적 검토 절차, 그 다음에 planning and audit 300호 audit planning 감사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쭉 보시면 어딧과 관련해서, 어딧 서비스와 관련해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요, 어디터빌리티라는 걸 따져줘야 돼요. 감사 가능성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감사 의뢰가 왔을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억셉턴스를 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실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어떤 또 분식 이런 이력이랄지 그런 걸 다 따져봅니다. 검증해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실을 통과해야 정식적인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터빌리티 감사 가능성부터 판단하세요. 억셉트를 할까? 억셉턴스를 하지 말까? accept or not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그마한 회계법인 같으면 대기업 감사는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감사 1년 동안 한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조그마한 로컬 펌들은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만 acceptance를 하게끔 돼 있어요. 감사 서비스 품질 관리 차원인 거죠. 그래서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고품질의 어떤 그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만 acceptance를 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터빌리티부터 따져줘야 돼. 그래서 acceptance를 하기로 했다. 어디 클라이언트로 받기로 했다. 이제 감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사 계약. audit engagement letter. 감사 계약서예요. audit engagement letter. 그래서 감사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audit engagement라고 얘기를 하는 engagement의 의미는 뭐냐면 일정 딱 그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ngagement라는 게. 그래서 audit engagement 감사 일정한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그거에 대한 계약서가 audit engagement letter이다. 감사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audit planning. audit planning과 관련한 게 지금 300호예요. audit planning과 관련한 기준서가 감사 기준서가 300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래닝 단계에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에 주제인 analytical procedure입니다. analytical procedure, 분석적 절차, 분석적 검토 절차, analytical procedure를 꼭 해야 된다. audit strategy, 감사 전략 수립하는 단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디 클라이언트사는 어떤 업종, 그 다음에 어떤 업종 회사고 지금 현재 업계 지금 현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상장을 앞두고 있다랄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랄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감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업종이나 뭐 또 그때그때만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인 감사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적 절차를 하는 이유도 리스크 에리어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 분석해서 전기하고 단기도 비교해보고 업계 평균하고도 비교해보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예측값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톡톡 튀는 부분을 쭉쭉쭉 찾아내서 그 부분을 앞으로 확인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이랄지 또 감사 경험 많은 그런 자를 거기에 배정을 한달지 그런 이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리컬 프로시저를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20호 Materiality in Planning and Performing an Audit. 그래서 감사 계획 단계 또 감사 수행 단계에서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 Materiality level, Materiality 중요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회계 쪽에서도 정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쪽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확인 검증해보게 됩니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업무 자체가 전수조사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맨 밑에 주제 있죠. 어디 샘플링, 표본조사를 해요. 표본감사. 그래서 모집단 전수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대기업 같으면 그러면은 1년 365일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모든 그 거래나 사건들 처리해 놓은 것을 확인 검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 때문에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감사를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확인 검증하게 되는데요. Materiality level 딱 정해요. 여러분들이 Materiality level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확인 검증 대상인 표의 역사적 재무제표상에 이 정도까지는 에러나 그러니까 오류 금액이나 또 외국 표시가 있어도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앞으로 뭔가의 지금 의사결정을 하게 될 유저들, 이용자들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을 거야 라는 수준을 정하게 돼요. 그게 중요성 수준이에요. 중요성 수준. 그래서 중요성 기준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머티리얼티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감사 전략을 짜는 거예요. 감사 전략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행도 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머티리얼티 레벨을 초과하여 오류 금액 및 또 외국 표시 금액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나중에 이제 감사 딱 수행해가지고 그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되면 중요성 관점에서 지금 봤을 때 중요한 정도의 외국 표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도의 오류 금액 외국 표시가 있으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의 지금 오류 금액 및 외국 표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적정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적정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머티리얼티 레벨 이내에 오류 금액 및 외국 표시가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은 적정 의견이라는 것을 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의견, unmodified opinion, unqualified opinion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중요성 수준을 딱 설정을 해야 돼요. 감사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consideration of fraud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 이것도 플래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fraud라는 것은 financial statement audit과 관련해서 fraud라는 것은 회계 부정을 의미합니다. 회계 부정. 그래서 에러는 고의성이 없습니다만은 fraud는 이 고의성이 있습니다. intentional 한 거죠. 고의성이 있는 이런 회계 부정을 fraud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계획 단계에서 이 회사의 업종이 어떻고 또 뭐 업황이 어떠니까 이 회사는 또 상황이 지금 어떤 뭐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각종 그 팩터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fraud risk factor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획하고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확인 검증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250호 Consider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따라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는 관계 법규를 말합니다. 관계 법규. 그래서 관계 법규는 이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를 컨시더레이션 하는 이유는 관계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같은 거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과징금 같은 거. 소위 이제 관계 법규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컴페리터 경쟁 회사로부터 또 뭐 다른 회사로부터 리리게이션 소송을 또 제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컨틴전시 문제가 생겨요. 컨틴전시 우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우발 채무, 우발 손실 및 우발 채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재무제표 및 주석 공유사항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low of Auditors Internal Control Assessment.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은 이제 내부 통제고요. 내부 통제 지금 평가와 관련한 흐름. 자, 칠판 좀 잠깐 보시면 이제 감사 계획 수립하고요. 감사 계획을 수립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 리스크 감사 위험이라는 거 수준도 좀 정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성 수준도 정하셔야 돼요. materiality level도 정하셔야 돼요. materiality level도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외국 표시 금액이 있어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로서 저지먼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상황의 서컴스턴스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서 머티리얼 레벨도 정하시고 오류 리스크 수준도 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감사 위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트 인게이지먼트나 어디 서비스는 전수 조사를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포퓰레이션 전부 다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공할 수 있는 확신의 수준도, 줄 수 있는 확신의 수준도 리즈너블한 수준의 하이 레벨 오브 어슈런스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앱솔루트한 어슈런스는 줄 수가 없는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수준의 확신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 업무 자체가 리즈너블한 수준의 어슈런스만 주면 되는 업무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류 리스크라는 거, 감사 위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감사 위험이라는 것은 어딧 페일리어 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인데요. 감사 실패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확인 검증 대상, 의견 표명 대상인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의혹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적정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리스크 수준은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 돼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통제하셔야 되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을 감사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디 리스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가 inherent risk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위험. 고유 위험은 여러분들의 검증 대상인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역사적 재무제표 상에 고유하게 있을 수 있는 오류나 외국 표시가 있을 수 있는 고유한 위험인데요. 재무제표에 오류 금액이나 외국 표시가 있을 수 있는 고유한 위험을 고유 위험 inherent ris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또 그 업황에 따라서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오류 금액이나 외국 표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거의 안 하는 회사인데 올해는 들어봤더니 올해는 뭐 해지 거래 같은 걸 했대요. 파생상품 거래를 했대요. 그러면은 파생상품 거래는 fair value accounting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에 따라서 해당 파생상품 거래 실질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 처리가 기본적으로 복잡하네. 그리고 어쩌다 한번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면 담당자가 잘못 처리해놨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그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가 잘못 지금 처리해서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inherent risk예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고유 위험.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뭐 정부
정부 기관 거 뭐 입찰 같은 거를 주로 따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한 건설회사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회사다. 기본적으로 그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분식이라고 얘기하죠. 분식 해서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율 같은 거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외국부채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 그게 inherent risk의 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유한 위험인데요. 고유한 위험. 근데 그 고유한 위험 때문에 고유한 위험 요소들 때문에 재무제표에 이제 오류 금액이나 외국부채가 생길 그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에요. Internal Control System. 근데 내부 통제 시스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스템은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ICFR, Internal Control, 내부 통제요. 내부 통제 over Financial Reporting,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 ICFR 내부 회계관리 제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좀 체계를 좀 갖춘 그러한 회사를 우리는 가정을 하더라. 산업재를 판매하는 회사를 주로 이제 가정을 해서 정리를 뭐 이제 할 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서 ICFR 내부 통제 시스템을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는 회사냐, 갖추고 있지 않는 회사냐. 만약에 내부 통제 지금 그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ICFR을 갖추고 있다면, 설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그게 효과적으로 운용도 되고 있느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 ICFR을, 이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테스트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비상장사는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터널 컨트롤 테스트 한다라는 것을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TOC, 톡! 테스트 오브 컨트롤, 통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시험 조사해보는 거야. 한번 통제 시사라고도 부릅니다. 통제 시사, 줄여서 통제 시사. 테스트 오브 컨트롤, 톡, TOC, 컨트롤을 테스트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ICFR을 보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먼저 understanding에서 이해 단계인데, understanding 단계에서는 도대체 ICFR 디자인을 갖추고 있느냐, 설계해놨느냐, 설계 구축해놨느냐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예비적으로 평가를 해요. 어세싱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세싱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컨트롤 리스크의 수준을 예비적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시행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형식을 갖춰놨는지, 폼을 갖춰놨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비적인 평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설계를 잘 갖춰놨어. 형식을 잘 갖춰놨어. 그러면은 이 preliminary level of 지금 그 control risk 수준을요, preliminary assess level control risk 수준을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테스팅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을 잘 갖춰놨으면 이 테스트 오브 컨트롤 단계까지 들어가서 최종 이밸류에이팅, 평가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를 지금 어떤 그 리스크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냐면, ICFR과 관련한 컨트롤 리스크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예요. 컨트롤 리스크 수준, 컨트롤 리스크 통제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inherent risk 말씀 잠깐 드렸네요. inherent risk, 이 financial statement의 여러분들의 감사 대상인, 여러분들의 확인 검증 대상인 재무제표에 기본적으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지금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위험의 수준, 그게 인히언트 리스크. 그러면
일정한 이 수준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요, 이 인herent 리스크 팩터들을 다 파악을 해요.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지금 하고 싶은데, 탑 매니지먼트가 우리 이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지금 사업보고서, 특히는 이제 재무제표의 정부 이용자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신뢰감 좀 주고, 그래서 투자도 좀 많이 받고, 그러자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 팩터부터 한번 파악들을 해봐라. 리스크 어세스먼트 해봐라.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설계 구축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ICFR을 디자인해서 오퍼레이션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IR 팩터들 때문에 재무제표에 이렇게 지금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수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ICFR을 설계 구축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ICFR이 지금 이 IR 때문에 여기 재무제표에 지금 중요 여역 표시가 생길 위험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CFR이라는 게. 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IR 때문에 이런 이거 지금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만큼 존재해요. 그러면은 회사 내부적으로 ICFR을 갖췄다면 설계 구축 시행 운영한다면 ICFR 얘가 지금 걸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리스크 팩터들을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중요 표시가 안 생기게끔 걸러내주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ICFR도 못 걸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컨트롤 리스크라는 거예요. 컨트롤 리스크, 통제 위험. 그래서 여기를 뚫고 지금 통과해서 내려오는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ICFR의 inherent limitation 때문에 그런데 고유 한계 때문에 그래요. ICFR의 고유 한계,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의 고유 한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ICFR이 아무리 돈 많이 들이고 해서 잘 설계해서 잘 운영을 해도 못 걸러낼 수 있는 위험이 재무제표의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발생할 것을 못 걸러낼 수 있는 위험이 이 통제 위험이라는 겁니다. 컨트롤 리스크. 그 고유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조직도를 잠깐 봤잖아요. 뒤에서 오가니제이셔널 차트를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회계팀 따로 두고 자금팀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이게 segregation of duties라고 부르는 건데 뒤에 조직도 다시 한번 잠깐 가서 볼게요. 교재 103페이지. 103페이지 어펜딕스. 맨 위에 shareholders, 주주님들이 계시죠? 주주들. 주식회사 가정합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투자해준 주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주들이 뽑아준 디렉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집단이 board of directors, BOD 줄여서 이사회라 부르죠. 주주들이 주주총회 같은 데서 선임을 해주죠. 그래서 BOD, 이 BOD에는 여러 분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빠져있는 어딧 커미티, 감사위원회입니다.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꼭 둬야 돼요. 어딧 커미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보고 라인이 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어딧 커미티 산하에 인터널 어디팅 디파트먼트가 있죠. 이 내부감사 부서입니다. 내부감사 부서장이 지금 어딧 커미티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내지는 CEO 있고요. 쭉쭉쭉 내려오면 왼쪽에 중간에 세일즈 디파트먼트 영업부서장, 그 다음에 트레저러 자금팀장,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팀장, 그 다음에 컨트롤러 회계팀장, 프로덕션 생산팀장, 공장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트레저러, 자, 트레저러 기능은 커스터디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커스터디 보관 기능. 자금팀이기 때문에 현금 같은 거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하나, 지금 회계팀이라고 생각하시고 리코딩 펑션을 주로 합니다. 리코딩 펑션, 기록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소라이제이션 펑션도 있는데요. 오소라이제이션 펑션 승인 기능. 그래서 맨 왼쪽에 세일즈 디파트먼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영업부서장, 영업팀. 근데 세일즈 쪽에서는 이제 커스터머로부터 예를 들어서 외상 주문 같은 거 들어오면요. 커스터머로부터 외상 주문 같은 거를 세일즈 디파트먼트가 받게 되면 어떤 통제 절차가 필요하냐면, 여기는 지금 자금팀에 들어가 있는데 자금팀에 보시면 캐셔도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 크레딧 매니저라고 보이시죠? 크레딧 매니저가 이 지금 크레딧 세일즈 외상 판매 승인을 내려주는,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세일즈 쪽에서는 이제 세일즈 발륨을 맥시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그 거래처의 어떤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외상 판매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크레딧 매니저한테 이 크레딧 세일즈에 대한 어프로벌, 승인을, 외상 판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통제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지금 어쨌든 크레딧 매니저를 좀 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법무팀, 채권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로 그 팀을 뒀다면, 그런 회사라면. 그래서 거래처 이제 외상 매출 채권 관리도 하고요. 거래처별 신용 등급 계속 관리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담당을 크레딧 쪽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소라이제이션 펑션, 그런 이제 외상 판매해도 좋아 라는 그런 승인 기능, 그 다음에 리코딩 펑션, 회계팀과 같은 리코딩 펑션, 그 다음에 커스터디 펑션, 자금팀과 같은 보관 기능을 하는 커스터디 펑션은, 이 세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 목적상 분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세그리게이션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RC 내지는 뭐 RAC, RAC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뭐 여러 번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승인 기능과 기록 기능과 보관 기능은 분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방금 함부로 외상 판매 못하게 승인 기능 같은 걸 둬라. 또 리코딩 펑션과 커스터디 펑션을 분리해 놔라. 세퍼레이션, 즉 시그리게이션 해놔라 하는 이유는, 본인이 기록 기능도 갖고 있고 동일인이 보관 기능도 갖고 있으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본인 호주머니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사실을 리코딩을 안 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자산의 유용 내지는 횡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세 기능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해놔라.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설계면 운영되는 회사들 같으면 다 분리를 기본적으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놔도 ICFR을 잘 설계, 구축, 운영을 하더라도 고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고유 한계. 이 둘이 공모를 해버리면 어때요? 콜루전. 둘이 공모해버리면. 리코딩 펑션과 커스터디 펑션끼리 공모를 해버리면, 직무분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콜루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횡령하고 반반씩 나눠갔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매니지먼트의 오버라이드라는, 경영자가 이 ICFR 설계, 구축, 운영 승인했어. 근데 본인은 그 통제 절차에 따르는 게 귀찮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금 집행을 할 때에는, 대금 집행을 할 때에는 일정한 역시 절차라는 걸 거치게끔 그렇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금 집행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함부로 자금 집행 못하게, 함부로 돈
못 내보내게 하는 통제 절차가 필요한데, 사장님이 야, 저기 거래대금 저 수표 좀 발행 좀 해줘. 나 오늘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저녁 식사할 건데 내가 만나는 김에 갖다 줄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경영자가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통제 절차를 무시하거나 우회해버리는. 본인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통제 절차 승인권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고유 한계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은 운영을 누가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ICFR 운영은 결국은 운영자가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human mistakes, human error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아무리 ICFR을, 그러니까 대규모의 대기업일수록 잘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내부 회관리 제도를 잘 설계해놓고 또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고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콜루전이나 휴먼 미스테이크나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과하는 에러나 미스테이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할 정도의 외국 표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그게 바로 IR 곱하기 CR이라는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라는 겁니다.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나중에 다 보실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에러나 미스스테이먼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유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게 IR 팩터들입니다. IR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플래닝 단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감사 이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감사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ICFR이 지금 존재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 이러한 회사 내부적으로 IR 팩터들 때문에 여기 에러나 미스스테이먼트 발생할 가능성을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하여서 얘 때문에 여기 중요 외국 표시나 오류 금액이 안 생기게끔 ICFR을 설계고 운영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 4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셔야 돼. 컨트롤 리스크 수준을 평가를 하셔야 돼. 이 ICFR이 못 걸러낼 위험을 평가를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못 걸러낼 위험이 컨트롤 리스크예요. 통제 위험. 그래서 컨트롤 리스크가 낮다. 그 얘기는 컨트롤 리스크가 높지 않다. 컨트롤 리스크가 낮다라는 얘기는 ICFR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잘 걸러낸다. 여기에 중요 표시가 안 생기게끔 잘 걸러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RMM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셔야 돼. 여기 재무제표에 머티리얼한 정도, 이런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스테이먼트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RMM을 평가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이제 재무제표 그 숫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수준으로 확인 검증해야 될지를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돼. 설계를 하셔야 돼. 이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지금 보기 위한 테스트를, 확인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substantive 테스트 이렇게 불러요. substantive 테스트. 실증 절차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입증 감사 절차라고 얘기하던가 하면 되는데요. substantive 테스트는 크게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라는 분석적 절차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test of details라는 상세 테스트, 세부 테스트, 상세 검증이라는 이 TOD, 아까 컨트롤을 테스트하는 걸 TOC, 디테일을, 여기 재무제표 디테일을 테스트하는 것을 TOD, TOC, TOD 하게 되는데, 지금 ICFR을 쭉 보신 뒤에 RMM 수준이 여러분들의 RMM 수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수행하셔야 될 이 substantive 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nature, timing, extent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RMM이 낮다라고 지금 RMM이 낮다.
저 재무제표에 중요할 정도의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 수준이 낮다. 즉 ICFR이 효과적으로 운영돼서 잘 걸러낸다 라는 평가 결론을 얻었다면, 잘 걸러낸다, 여기에 중요 외국 표시가 안 생기게끔 잘 걸러낸다, 그러면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굳이 많이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잘 걸러낸다고 평가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평가 결론이 그 뒤에 수행하시게 될 서브스탠티브 테스트의 수준은 축소시켜도 된다. 그렇게 향후의 절차를 설계하시게 돼요. 근데 RMM 수준이 높다라고 나왔다. 높다. 업종의 특성상도 그렇고 ICFR도 ICFR이 뭐니?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각 외부 감사를 받기 시작하는 회사들은 ICFR이 뭐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뭐. 맥스! 컨트롤 리스크 수준 높아, RMM 수준 높아, 금액 확인 검증하는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실증 절차를 확대해서 숫자 보는 절차를 많이 해야 돼서 감사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RMM이 높아, 여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 수준이 높아, 그러면은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확대해야 되겠구나. 더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확대해서 더 많이 금액 확인 검증을 해봐야 되겠구나. 모집단에서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샘플을 또 더 많이 추출해서 확인 검증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서컴스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저지먼트를 발휘를 해서 그 다음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딧 리스크의 결정 요소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디텍션 리스크라는 거고요. 디텍션 리스크는 이제 서브스탠티브 테스트와 관련된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텍션 리스크, 적발 위험. 자, 여러분들이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쭉쭉쭉쭉쭉쭉. 감사 절차를 계획해서 설계해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또 못 걸러낼 위험. 이건 여러분들과 관련한 위험이에요. 적발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디텍션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외국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이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통제해줄 뿐. 통제라는 건. 디텍션 리스크는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위험이 샘플링 리스크라는 게 있고요. 샘플링 리스크. 표본 감사 위험. 샘플링 리스크. 표본이 샘플이 포퓰레이션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 여러분들이 추출하게 되는 샘플이, 대표성 없는 샘플이 추출될 위험. 그게 샘플링 리스크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업무가 전수조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지금 업무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험. 샘플링 리스크. 이건데 통제가 가능해요. 다음에 넌 샘플링 리스크. 이거는 이제 감사인의 경험 부족,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외국 표시가 남아있을 위험입니다. 넌 샘플링 리스크. 이것도 통제가 가능하죠. 리스키한 에어리어는 경험 많은 감사인을 배정하면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에 목차로 좀 가서 보시면 큰 틀을 보시는 거예요. 큰 틀. 테이블 오브 컨텐츠 밑에서 다섯 번째 거가 이제 다섯 번째 거랑 315호, 기준서 315호랑 그게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리스크 평가하는 거예요. 컨트롤 리스크 평가. 315호 기준서는 understanding the entity. 감사, 피감회사 이해도 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이해도 해야 되겠고, its environment. 이 어디 클라이언트사에 관련된 환경도, 통제 환경 포함해서, control environment 포함해서 이해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assessing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RMM 평가를 하는 거예요. RMM.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여러분들의 감사 대상인, 여러분들의 확인 검증 대상인 이 재무제표에 머티리얼한 정도, 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머티리얼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을 수 있는 위험. 이 평가하셔야 돼. RMM. 그래야 그 다음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RMM 수준이 높냐 낮냐 뭐 이런 게 나와줘야 그 다음 디텍션 리스크 수준, 적발해내지 못할 적발 위험,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거든요.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를. 자, 그리고 샘플링을 하게 돼요. 샘플링. 이 TOC, TOD 할 때는 샘플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게 돼요. TOC, TOD 할 때 모집단에서 샘플 추출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자, 이거 TOC 다음에 TOD와 같은 테스트 오브 컨트롤과 서브스탄티브 테스트를 우리가 필드에서 하는 업무다 해서 필드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웍. 열심히 필드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버롤하게 파이널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치게 돼요. 리뷰라 해서 아까 재무제표 검토 업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리뷰 인게이지먼트를 의미하는 거 말고 어딧 업무인데 어딧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한 최종 검토. 최고 상급자가 이제 해줘야 돼요. 최고 상급자가. 그렇게 해서 야 이제 감사 의견 표명할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하였다라고 판단이 나면 이제 감사 종결시키는 겁니다. 감사 종결 일자가 어딧 컴플리션 하는 그 날짜가 바로 감사 보고서 일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리포트 데이트가 돼요. 감사 종결 일자 하면 sufficient하고도 appropriate한 audit evidence를 obtaining 완료한 날이에요. 충분하고 적합한 수준의 감사 증거 수집 완료 일자.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 완료 일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리포트가 이 표와 함께 재무제표와 함께 릴리즈드 되는 거죠. 외부로 공개 발표가 되는 거죠. 릴리즈드 되는 거예요. 통상 이제 애뉴얼 리포트 통해서 애뉴얼 리포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보고서 안에 이 두 가지 다 들어가서 외부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딧 1 시간에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윤리 규정을 포함해서 직무 규정 초반에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기준서 내용, 감사 그 업무와 관련한 내용 쭉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오딧 1 때 맛보고 끝납니다. 오딧 2에 들어가면 오딧 1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인 감사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거래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각 그 classes of transactions라 해서 오딧 2에 들어가면 세일즈 사이클, 판매 사이클부터 들어가요. 세일즈 사이클. 그래서 매출 사이클과 관련한 관계 계정들이 현금 계정, 매출 채권 계정,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계정. 그래서 그거를 세일즈 사이클에서 먼저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각 이제 계정 과목별로 관련된 테스트 오브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서브스탄티브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단계가 오딧 2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딧 1 때 보셨던 내용이 고스란히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딧 3 들어가서는 이 오딧 리포트 포함해가지고 아까 잠깐 회계법인에서 여러분들이 회계법인 소속 CPA로서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Financial Statement Review, Examination Service, AUP, Tax, Compilation 그런 것들을 Auditing and Attestation 3에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직무 규정 들어가 보시자고요. 근데